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금 3, 4월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3, 4월 달을 잘 못 보내면 사실은 나머지 5, 6월 달, 7, 8월 달 잘 보내지 못할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 4월 달 잘 보낼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환경의 변화가 정말 극심한 시기입니다. 일단 뭐 기온 자체도 아직 좀 쌀쌀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낮에는 좀 온화한 기온이 됐죠. 좀 날이 따뜻해지면은 사람이 좀 루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조금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고3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방학 때 이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겠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죠. 수능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물론 학교 공부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학교 공부를 이제 수능 공부와 좀 연결을 시키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겠는데 사실 마음이 급한 고3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접점을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죠. 빨리빨리 수능 강의를 듣고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을 조금, 릴렉스하고, 조금 양적인 공부에서 질적인 공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N수행의 경우에는 이제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또 한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걸어놓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올인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학원을 바꾼다거나, 뭐 공부 환경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3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학을 걸어놓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시기를 잘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설렘과 새로움이 익숙함과 지겨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그냥 오늘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공부해야지 뭐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이 내가 어떤 약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기계적인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익숙함과 지겨움을 느끼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힘든 걸 억지로 참으면서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즐거웠던 점, 공부를 통해서 막 이게 말초적인 즐거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성장을 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셀프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성취감이 들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면 반성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전날 못했던 걸 좀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셀프 성찰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움과 뭔가 설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나 보다. 지겨우면 공부는 원래 지겨운 거지. 힘들면 공부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올해 좀 갖고 있는 능력치를 다 발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침 여러분 지금 저희 제자가 카톡으로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참 시기가 미묘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놀러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아쉽게 될 거예요. 언제? 수능 당일날부터 아주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때 내가 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지? 엄청난 후회의 파도에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선 늦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뭐 놀러 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을 좀 누르는 거는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능 당일날 만약에 시험을 망쳤어. 그때 후회가 들어. 그 후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상기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왜 이런 친구들 있죠? 정말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저는 그 친구들이 공부가 좋아서 독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 번 더 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올해 꼭 끝내기 위해서 독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 뭐 공부가 좋아서 하나 보다.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번 더는 죽어도 할 수 없다. 올해 끝낸다. 이런 독한 마음으로 공부가 하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라 공부하는 이거는 역설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의 그 마음을 좀 간파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 간 친구들의 SNS를 보고 현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대학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같이 가자고 하거나 또 지금부터도 뭐 여행을 가자고 한다거나 뭐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뭐 이제 곧 어떤 야구나 축구를 보러 가자고 한다거나 콘서트를 보러 가자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소개팅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재종학원이나 독재학원에서 셀프로 이성에게 쪽지를 건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시기에는 이런 이제 4번과 5번과 같은 행위를 조금 자제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능 당일날 후회가 없어요.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점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후회라는 지옥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최선을 다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집중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지 않아도 돼요. 수능 당일날 가서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100% 쏟아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100%를 다했으면 좋겠어. 뭔가 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해. 점수를 올려야만 해. 이런 부담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사람은 즐길 때 100%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 수능이라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수능 게임. 이 수능 게임이라는 이 과정을 100% 즐기고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걸 종종 우리는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가 없죠.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처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걸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사실 3월 달에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요. 학원 사설 모의고사도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결과가 나오고 성적표가 나오고 학원이나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이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경을 쓰되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 뭐라고요? 신경을 쓰되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신경 쓰지 말되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뒤에서 곧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환절기라서 여러분 컨디션이 들쭉날쭉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익숙함과 또 기계적인 공부하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의 틀을 잡아 나가시되 작년에 잘 안 됐던 점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보고 올해 내가 좀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각이 CEO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학원에서 시키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메타인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공부 시간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주에 뭐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기록해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을 쓰시던지 아니면 타이머를 쓰시던지 해가지고 요일별 공부 시간의 합을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이 이제 4주니까 1주차 월요일, 2주차 월요일, 3주차 월요일, 4주차 월요일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화요일에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지 수요일에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목요일은 몇 시간인지 금요일은 몇 시간인지 이렇게 뽑아보고 지금 1주차 월요일부터 4주차 월요일까지 뭐 다른 요일도 마찬가지고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카운팅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중에 어떤 주차에는 월요일날 공부를 좀 덜 했을 수가 있고 수요일날 뭐 3주차 때 좀 덜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음 달에는 이렇게 전달에 내가 좀 못했던 그때 집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별로도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공부한 주차는 몇 주차고 제일 덜한 부분이 몇 주차인지 이렇게 빅데이터를 뽑아 보신다면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별 집중도 이거는 뭐 여러분이 플래너를 쓰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대별 집중도를 그때그때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뭐 오전 공부 시간의 집중도는 뭐 A이고 오후 시간은 B이고 뭐 저녁 시간에는 뭐 B-고 이런 식으로 좀 셀프 평가를 좀 자주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풀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멘탈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은 막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뭐 부담감을 과도하게 갖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멘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책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아침에 조금 읽어도 좋고 명언집 같은 것도 좋습니다. 뭐 점심 때 점심 먹고 한 10분, 15분만 읽으면서 마음을 좀 추스러도 한결 좀 힘든 마음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멘탈이 힘들다면은 좀 책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 학원의 선생님께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 요청도 해보고 아니면 유튜브로 동기부여를 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드라인 컨트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국수 영탐 어떤 강의를 듣고 있겠죠. 교재를 하거나
근데 뭐 특히 탐구 쪽 인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약이 없이 그냥 쭉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탐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 전날까지 개념을 할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저는 보긴 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탐이든 과탐이든 4월쯤이나 5월쯤 안으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재종반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재종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이 상반기에 1회독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N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탐구 쪽을 상반기에 1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2회독 내지 3회독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2회독, 3회독을 하는 방법은 약점 위주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5번 같은 경우 잘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는 한 팀이에요. 또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도 한 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고루고루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좋게 유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먼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부모님께 조금 공유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면 그냥 성적표만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좀 안심시켜 줬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분들께 좀 털어놓는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민 상담을 같이 하다 보면 너무 잦은 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 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5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어서 모의고사 끝난 날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나 등급 자체보다는 나아진 점과 여전히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한 뒤에 여러분들이 플래너,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면 모의고사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모의고사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뭔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거는 모의고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 맨날 4등급 나온 친구들도 수능 때 1등급 나온 경우가 꽤 있으니까 모의고사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1번의 과정을 하세요. 1번의 과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아, 이거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런 점을 고쳐 나갈 거고 이런 점은 좀 나아졌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컨트롤을 아주 잘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친 당일 저녁에 보통 애들이 놀러 나가요. 쉬고 싶어 해요. 이날은 좀 놀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은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라면 모의고사를 친 당일 저녁에는 이 1번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신 뒤에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당일날 바로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3번까지 진행을 했다면 해당 모의고사는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4번도 되게 중요해요. 얻을 걸 얻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이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에 지원할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할 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세요. 5번째로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수능 당일 점수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게 6모, 9모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모, 구모의 점수를 자녀분에게 너무 강조하시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능을 보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육모를 잘 보기 위해서 단기 계획을 짜요. 근데 사실 계획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이 있잖아요. 단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행하면 중기 계획이 잘 지켜지게 되고 중기 계획이 잘 되면 장기 계획이 잘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육모, 구모를 지나치게 강조하실 경우에는 자녀분이 육모를 위해서 단기 계획을 지나치게 좀 급진적으로 수립을 해요.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고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얼토당토하는 계획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좌절을 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육모구모를 강조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주시고 대신에 좀 나태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이제 푸시를 하셔야겠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권하시거나 뭐 육모, 구모를 반드시 잘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너는 올해 반드시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좀 안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육모, 구모 수능은 독립사건이에요. 개별사건이에요. 뭐냐면 연관관계가 없어요. 연관관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평가원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6평 때 유형하고 9평 때 유형하고 수능 때 유형하고 다 다릅니다. 항상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모 때 잘 본다고 해서 구모 때 잘 보리라는 법이 없고 육모, 구모가 1등급이더라도 수능이 1등급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년 제 수업에 오는 친구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녀분에게 압박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애들이 스스로 느껴요. 내가 잘 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시면 이제 자녀분하고 같이 아니면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육모에 비해서 구모 때 잘 된 점이 뭐고 잘 안 된 점이 뭐고 이런 것들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적 모의고사를 보고도 잘 된 점은 뭐고 안 된 점은 뭐고 아까 우리 1번에서 3번 했잖아요. 그쵸? 이 작업을 해주시면 사실 점수나 등급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린 수능 보고 가는 거니까. 다만 1번에서 3번까지를 제대로 안 하면서 점수나 등급도 신경도 안 쓰고 1번에서 3번도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물론 1번에서 3번은 해야 됩니다.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 점수나 등급이에요. 점수나 등급 자체를 올리려면 그냥 사설 모의고사를 뭐 2감이면 2감, 바탕이면 바탕, 상상이면 상상을 그냥 작년도 거부터 구해가지고 주구장창 그 사설 모의고사 똑같은 것만 풀어가지고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보통 N수행의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시대인재나 강대 쪽에 뭐 덕후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그냥 그 유형에 익숙해진 애가 유리한 거니까 뭐 재수할 때도 강대 다니고 삼수할 때도 강대 다니는 애들은 그냥 그 학원의 모의고사는 다 1, 2등급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하고 평가원하고는 유형이 완전 다르거든요. 평가원 내에서도 육모공호 수능이 다른데 사설이나 교육청하고 수능이 유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보통은 사설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얘네가 잘하고 있구나.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 자녀분이 사설모고나 교육청모고 계속 1, 2등급을 받아온다. 그러면 오히려 너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어떤 점이 좀 부족할까? 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시고 국어 공부 시간을 절대 줄이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보다는 근본적인 능력치를 올리기 위한 도구가 바로 모의고사고,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큰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도구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다루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칼을
유능한 요리사가 다루면 멋진 요리 도구가 되지만, 살인마가 다루면 범죄 도구가 되듯이 모의고사를 1, 2, 3번처럼 과정에 집중해서 어떤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면 아주 나이스하게 활용하시는 건데, 점수 자체나 등급 자체를 가지고 자녀분을 닥달하거나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되면 칼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 거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의고사 끝나고 난 후에는 저녁 때 요걸 해보시면 좋아요. 한 달 공부에 대해 총 결산 및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뭘 했고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게 부족하고 그게 이 모의고사에 어떻게 반영됐고 이런 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큰 틀에서의 공부 방향성을 점검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불안하지 않고 내일 빨리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수험생들은 점점 자기가 나아지는 그 즐거움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즐겁고 재밌는 그런 수험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즐기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